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웨어 안전판 마련됐다. 한미 통화 스와프 12년 만에 체결, 600억 달러 규모 달러 안전판 규모 1923억 달러 플러스 알파로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미 양 은행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죠.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 규모는 600억 달러, 그리고 기간은 6개월 동안 9월 19일까지죠. 그리고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것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19일날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와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밝혔다 라고 발표가 나왔고, 이번 통화 스와프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 9월 19일까지. 말하자면 최소라고 그랬으니까 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지금 연결을 하든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스와프를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2년, 3년도 계속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번에 미국과 스와프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6개월 했다가 나중에 9개월 동안 더 연장해서 1년 3개월 정도 했죠. 1년 3개월 정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화 스와프가 뭐냐 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통화 스와프는 이 그림에도 나왔다시피 한국 돈도 주고 달러도 받고, 한국 돈을 주고 달러로 교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로 스위칭을 시키는 거죠.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이너스 통장 쓰죠.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써요? 돈이 부족할 때 그 돈을 빼서 쓰는 것을 마이너스 통장인데, 이게 외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란 말 그대로 통화를 스와프, 막 교환한다는 의미죠.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 서로에게 내가 환율을 얼마나 약정된 그 이유를 가지고 빌려주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아서 서로에 빌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정된 환율에 따라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죠. 원래는 다른 나라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탄생한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외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간 체결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이 더 일반적이 됐죠. 원래는 개인이나 기업, 보통 수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지금 환변동을, 그런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더 큰 개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과 스와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미국과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 미국과 외환 스와프를 했던 시기는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는 미국이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모기지령도 완전히 망가지고 이러했던 시기에 미국이 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널뛰기 했던 그런 시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너무 원화 대비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국의 공통된 역할 때문에 2008년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는 14개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죠. 이때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같이 맺었는데요. 2008년도 10월 30일 날 맺었습니다. 이때 규모는 지금의 딱 절반인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처음 맺고, 이번에는 6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되는 거죠. 2008년 당시에는 6개월 기한으로 체결이 되었지만 2010년 2월 1일까지 9개월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당시 계약으로 금융 불안 심리가 완화가 되면서 폭락세를 보였던 달러당 원화 가치가 빠르게 안정이 됐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2008년 8월 달에 1090원 수준이었던 달러당 원화 가치가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당시에는 1468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계약 종료 시점을 보면 1170원으로 안정이 되어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통화 스와프도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오른 상태를 통화 스와프가 바로 된다고 그래서 이 상승세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일단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약간은 더 올라갈 거지만 아주 널뛰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 밝히는 이번에 미국과 통화 스와프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통화 스와프 계약은 상설 계약으로 맺어진 미 FED와 5개국 중앙은행 통화의 스와프 계약에 더해서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 자금 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또한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환율 급상승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에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지금 스와프를 통해서 달러와의 안정화, 특히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는데 외국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달러를 사놓고 안전하게 지켜보자. 있는 회사도 팔고 지금 다 팔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달러가 한국에 충분하지 않는다면 이 달러 널뛰기는 더욱더 심해질 건데 이 달러 널뛰기가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현재 미국의 FED가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나라, 국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스와프가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6개국 중앙은행이 스와프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나라. 첫 번째 캐나다, 두 번째 영국, 세 번째 EU, 20이라고 유럽 중앙은행이에요. 22, 그리고 일본은행, 스위스은행 이렇게 5개국과 미국을 포함한 6개국 중앙은행이 통화 스와프를 맺었고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어요. 자, FED가 이날 오전 9시 홈페이지에 올린 설명을 통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과 싱가포르 통화청과도 동시에 스와프 체결을 맺는다라고 밝히고 있죠. 한국만을 단독으로 스와프 체결을 맺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지금 한꺼번에 스와프 체결을 맺었죠. 그래서 한꺼번에 통화를 안정시키겠다, 안정판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중앙은행과는 600억 달러의 스와프,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중앙은행과는 300억 달러의 스와프 규모를 체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은행과 외국은행과의 스와프 체결 현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한국에서 스와프 체결이 얼마나의 규모를 가지고 체결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두 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한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스위스하고 100억 스위스 프랑, 달러 환산으로는 106억 달러,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돼요.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한도 무기한으로 돼 있고요. 스위스도 아마 무기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이라고 적어졌지만 기본적으로 무기한입니다. 2021년으로 바뀌었네요. 지금 다시 2021년 3월 1일자로 바뀌었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는 3,600억 위안, 달러 환산이면 560억 달러, 그리고 기한이 2020년 10월 11일, 말레이시아 150억 링깃, 47억 달러, 2020년 1월 24일, 호주는 100억 호주 달러, 77억 달러고요. 2020년 2월 7일,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15조 루피아,
1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5일. 그리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서 이게 태국이거든요. 태국에 있는 그 다자관 통화 스와프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서 384억 달러. 기한은 무기한이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장이 돼서 2022년 4월 12일까지 지금 연장이 됐는데 200억 디르함. 그래서 5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지금 미국과 600억 달러의 규모를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체결이 됐는데 이것은 캐나다를 제외하고죠. 캐나다는 무한정으로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이게 한국과 맺은 통화 스와프 중 가장 큰 규모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는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였는데 이걸 뛰어넘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은 미국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죠. 지금 이 기간을 통해서 한국은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밀접해져 가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는 약간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560억 달러, 미국과의 이번 통화 스와프는 600억 달러, 벌써 440억 달러 수준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한중 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처음으로 원 위안화 통화 스와프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후 3차례나 연장했다라는 거죠. 2017년도 10월달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 마찰이 생기면서 통화 스와프 연장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연장이 성공을 해서 올해 10월까지 만기 연장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올해 10월 이후에는 중국과의 스와프는 연장이 안 될 수도 어쩌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죠 지금.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호주하고 81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 말레이시아하고도 41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 이게 계약이 연장이 됐고요. 그 만기를 2023년 2월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양자 스와프는 별도로 영내 다자간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도 체결을 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여기 한중일, 여기가 13개국이 지금 속해 있는 곳이죠. 비상시에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통화 스와프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것, 총 한국은행이 통화 스와프의 체결 현황이 어떻게 되냐,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거죠. 이 지금 통화 스와프의 총 체결 규모는 1932억 달러 플러스 알파로 지금 늘었다라는 겁니다. 600억 달러가 지금 늘었기 때문에 원래는 1332억 달러, 그런데 이번에 바뀌어서 1932억 달러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지난 17년에 체결한 캐나다와의 계약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일본과는 2001년부터 처음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가 독도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돼서 결국에는 2015년에 완전히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는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통화 스와프가 600억 달러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이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통화가 안정이 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이 통화 스와프로 같이 몰아넣기 때문에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통화가 안정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공동 책임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욱더 안정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통화 스와프는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통화 안정에. 이것을 통해서 한국은 안정된 외화 안전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한국은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